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입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00일이 깨지면서 수험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학습량은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초조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사실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지나내나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습니다. 네. 수능이란 것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고 상대적 시험입니다. 즉 남보다 조금 잘하면 됩니다. 모든 수험생이 남아있는 시간은 똑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올해 수험생들은 3, 4, 6, 7월 다수의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크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6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네. 교육청 시험 4번과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모의평가, 네. 즉 6월, 9월인데 올해는 8월 30일 치러져서 그래도 6월, 9월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9월 평가를 치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6월, 9월 모의평가가 교육청에서 치는 시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청 시험도 오답이나 모든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틀렸던 문제 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연계될 것이다. 그렇게 연계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과와 이과 통합 형태로 치러지는데요. 인문계 학생은 조금 불리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계 학생들이 불리하다라는 관점은 네.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네. 즉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 또는 기하의 수학적 학습량을 따진다면 미적분 기하가 확률 통계에서 비교하면 3배 내지 4배 많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표준 점수에서 3, 4점 기하나 아니면 미적이 높은 것은 학습량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 네. 즉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수학에 대한 학습 시간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에서 좀 더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앞서 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네. 남은 기간 수학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한다면 공통 부분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공부량이 이과생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최근 각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있을까요? 뉴스가 네. 전부 수도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정시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수도권 상위 16개 대학 기준입니다. 부산은 해당되지 않는 거군요. 네. 지방은 오히려 수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줄다 보니까 네. 각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하죠.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정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네. 수시에서 합격을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시에 도망을 못 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를 늘리고 있고 실제 애시당초 정시 학대 기조가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하 되는 학교는 정시를 늘려라. 거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굳이 정시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수도권 대학들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없다가 네. 요즘은 학생부 그냥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실제 그냥 불공정하다 그런 이야기 많다 보니까 그럼 정시는 공정하지? 해서 정시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가 늘은 건 사실이지만 지방 대학은 오히려 더 수시가 늘고 있다. 늘었고 실제 예를 들어 부산대 같은 부경대가 예를 든다면 부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 약 반을인 49.2%를 모집합니다.
즉 내신 성적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다 소리다, 그죠? 네. 그런데 그에 반해 정시는 1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40%하고 차이 많이 난다, 그죠? 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신이 1점대 정도 되면 수도권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정시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신이 2등급 후반 3등급대다 아니면 4등급대다. 그 이하면 정시가 아니고 수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내 성적에 나는 수도권이다 아니냐에 네. 따라서 나는 수시파 정시파 나누고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정시 공부를 해야지 수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도 가질 필요 없고 무조건 준비는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정시냐 수시냐를 놓고 전략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데 수험생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실제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각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놨습니다. 즉, 이 등급 안 되는 학생은 오지 마. 라고 걸어놨기 때문에 네. 실제 수능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수시에 떨어진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대들 예를 든다면 부산대 같은 경우도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만 합격시켰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과가 인문계 이래서 대여섯 개 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산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신이 2점대 후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3점대 초반은 돼야지. 네. 하지만은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은 내신이 5점대 후반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 발표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학생이 있어도 발표는 못 하겠다,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일단 그 학생은 뭡니까? 체제를 마쳤습니다. 네. 체제를 마쳤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수능 체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그 학생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준비는 정시, 합격은 체제 전략이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